안녕하세요. 아르고넷의 박민순입니다. 저는 오늘 에스트 저널을 통해서 연구 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에스트 저널 오늘 제 강의를 마치시면 예를 들면 SCI의 어느 저널에 타겟팅을 할지, 그 다음에 우리 학회지를 SCI급 저널로 만들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가짜 저널, 가짜 컨퍼런스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용 사례들이 실제로 연구 지원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시적인 사례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부실학회, 부실 컨퍼런스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죠. 한 4, 5년 전부터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었고요. 2, 3년 전부터는 우리나라의 대학들, 학회들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던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컨퍼런스 문제들은 이제 기사화까지 돼서 어느 대학에서 몇 편, 어느 대학에서 몇 편, 어떤 교수가 몇 편,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BIT 같은 경우에 기사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 부실학회 컨퍼런스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장관님도 그 부실학회 문제로 인해서 낙마하는 일이 발생이 됐었고요. 전자통신연구원 원장도 마찬가지로 낙마하는 일이 발생이 됐었고, 그 생산기술연구원 부원장님도 이런 문제로 낙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과연 연구자의 문제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차근차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보여지는 한번 저널을 한번 보시죠. CMB 어소시에이션 저널 사이트고요. 제목은 셀룰러 앤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이 저널은 정상적인 저널입니다. 보시면 관련돼서 내용들이 나오고요. 옆에 임팩트 팩터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이 저널이 정상적인 사이트라고 아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투구를 하시겠죠. 그런데 보시면 셀룰러 앤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제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OA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관련돼서 정보들이 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사이트는 가짜 저널이에요. 앞에 보신 저널하고 제목이 동일합니다. 근데 앞에 게 그래도 그림이 좀 깔끔하니까 이 정도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악틱의 저널 공식 사이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널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기술이 되어 있고요. 정상적인 저널입니다. 여기는 이제 임팩트 팩터나 이런 거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근데 그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이 가짜 저널입니다. 가짜 저널이고요. 임팩트 팩터가 1.022이라고 5년 임팩트 팩터까지 나와 있고 아이겐 팩터까지 쭉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정작 이게 가짜 저널 사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논문을 악틱이라는 저널을 내셨던 분들도 이게 정상적인 저널이구나라고 헷갈릴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 저널은 이제 정상적인 저널 사이트예요. 사이트고요. 두 번째 거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가짜 저널입니다. 웃기게도 정상적인 저널, 가짜 저널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전에는 인쇄물을 인쇄하기 때문에 인쇄물을 만들려면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가짜 저널들이 거의 없었죠. 근데 최근에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이 가짜 저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 가짜 학회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바이올로지 메디슨의 공식 사이트고요. 이 저널은 스코퍼스에 등재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탈락된 지가 꽤 됐습니다. 한 4, 5년 정도에 탈락이 됐고요. 보시면 뒤에 저널입니다. 제목 같아요. 보시면 딱 보시기에도 가짜 저널 같아 보이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저널에 좀 문제가 있어서 다 탈락을 시켰는데 후발주자가 이 저널, 과거 저널에 대한 아티클 이 안에 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교수님들 중에 이 저널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호하니까 예전에 나와 있는 아티클을 한번 체크해보자라고 해보면 과거에 정작 스코퍼에 등재되어 있던 아티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저널과 가짜 저널의 구분이 더 모호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짜 저널, 가짜 컨퍼런스에 내는 문제가 그 구조적인 문제냐 아니면 연구자의 문제냐, 사실 그 부분을 어떻게 말씀드릴지 지금 모호한 사항들이 계속 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S2 저널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다음 화면에서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기사 하나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요. 지금 보시면 김설아 분당 서울대 교수 왓셋 최우수 프리젠테이션상 수상 2018년도입니다. 작년에 왓셋 오믹스 관련되는 리스트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 이분이 이 왓셋이 이렇게 문제가 될지 모르고 아마 투고를 하셨을 거예요. 심지어 최우상까지 받으셨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분이 왓셋에 냈었고 나름대로 최우수 프레젠테이션상까지 받았기 때문에 본인의 프로파일에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했겠죠. 그런데 이게 1년 후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이 사람 왓셋에 냈네. 과거에 이제 좋았던 기사들이 이제 반대 기사가 나오는 상황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2 저널이고요. 제가 한번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S2 저널입니다. 이 S2 저널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일단 저널 랭킹, 마스터 저널리스트, 연구자, 기관 관리자가 되어 있는데 일단 저는 관리자 화면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드는 방법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특정 저널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피직스라는 분야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S 저널의 장점 중에 하나는요. 어떤 특정 키워드, 특정 저널, 특정 분야를 검색했을 때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집니다. 좌측에 보시면 정상적인 저널 리스트가 쭉 떠요. 우측에는 가짜 저널 리스트, 그 다음에 가짜 컨퍼런스 리스트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어디에 논문을 투고해야겠다라고 할 때는 정상적인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지, 가짜 저널 리스트는 없는지, 아니면 양쪽에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사례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액티브라고 나와 있고 인액티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지금 현재 이 저널이 살아있느냐. 아까 제가 그 스코퍼스 저널이었는데 탈락이 됐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인액티브에 해당되는 거고요. 예전에는 그 저널이 정상적인 스코퍼스급이었지만 지금 인액티브 된 것들은 더 이상 이제 스코퍼스 저널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문을 투고하실 때는 최소한 액티브 되는 저널 쪽으로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같은 저널인데 동시에 뜨는 경우가 있다. 제가 온코타겟이라는 저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의학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 저널이 어떤 저널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이 저널이 정상적인 저널에도 있고요. 가짜 저널에도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들어가 있습니다. SCI급이고 제가 이 저널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저널의 상세 정보를 보시겠다 그러면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JCR 2016년 이후에 다 탈락이 됐죠. SCI는 2017년 이후에 탈락이 됐어요. 매드라인은 2016년 이후에 탈락이 됐고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2019 사이트 스코어 스코퍼스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요. 이게요? 이게 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온코타겟이라는 저널이고요. 보시면 JCR에는 2016년도에 탈락이 됐었고요. SCI는 2017년도, 스코프는 현재까지 등재되어 있습니다. 매드라인은 2016년도. 여러분들
이 저널이 왜 탈락이 됐나 궁금하시죠? 처음에 제가 임상, 특히 암 쪽 임상하시는 분들한테 이 저널이 문제가 있어서 탈락이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럴 리가 없다. 이 저널은 탈락할 수 있는 저널이 아니다라고 해서 어필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널 임팩트 팩터가 5점대, 6점대입니다. 상당히 높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냐? 이 저널이 스프링거 저널에 실렸는데요. 중국 쪽에서 저널을 투고하면서 약 178종을 실험도 안 한 데이터들을 넣은 거예요. 그게 등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매드라인 쪽에서 피어 리뷰를 하시던 분들이, 특히 이제 의학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매드라인을 많이 쓰시잖아요. 2016년 12월 달에 이 저널 심각하다라고 해서 매드라인을 아예 빼버립니다. 보시면 없죠. SCI에서는 2017년 1월부터 딜리트 시켜버립니다. 당연히 JCR은 과거 거지만 나오죠. 예전에 SJR이나 스코퍼스는 지금 등재가 되어 있어요. 가짜 저널로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다시 들어갈게요. 제가 새로 공유 이 화면에 들어가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온코타겟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클릭하시면 바로 아까 그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가짜 저널이라고 하는 정보도 뜹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파악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쓰실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스터 저널 리스트도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저널 리스트는 SCI, SSCI, AHCI 이렇게로 지금 나눠져 있죠. 더 이상 지금 SCI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왜 SCI는 지금 안 나오느냐? SCI는 원래는 그 프린트나 CD롬으로 발행이 됐고요. 1년에 4번 정도 발행이 됐습니다. 사실 이 클라리베이트, 예전에 톰슨 로이터죠. 이쪽에서는 그 개발도상국이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쪽에도 연구 목적상 이것들을 SCI를 활용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기 위해서 CD롬이나 책자를 만들어냈었는데요. 이게 이제 중국의 뭐 자본이 클라리베이트를 인수합병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SCI를 더 이상 발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SCI만 지금 남게 됐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연구자들 중에 현재 우리 저널이 내가 SCI를 냈는데 다음에 SCI 쪽으로 낼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젠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분 없이 생각하시고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제가 발표를 하면서 또 관련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SCI가 9,400종, SSCI가 3,500종, ANHCI가 1,850종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SCI나 SSCI는 JCR로 나오는데 ANHCI는 JCR이 없어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느냐 보시면 2010년부터 여러분들이 계속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11월까지 10월 달에 아마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원래 10월 25일 날 정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했는데 최근 들어 업데이트를 어떤 경우에는 한 달에 2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번에는 10월 25일 날 발생이 안 되고 11월 초에 이게 저널 리스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간혹가다 10월에 왜 빠졌냐가 아니고요. 업데이트 이후 시기가 없던 게 이제 11월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리스트를 그대로 다운을 받아야겠다. 전체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이 3가지가 한꺼번에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만 받으시면 내가 찾고자 하는 부분, 예를 들어 이문사의 결을 SSC를 난 필요해 라고 하면 이 다운로드만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트앤 휴머니티 분야 쪽, 근데 아트앤 휴머니티는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성균관대학교의 동아시아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SSCI에서 NHCI로 넘어갔던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나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성격들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2가지가 같이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NHCI로 분류가 되면 더 이상 임팩트 팩터는 산출 안 되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냐. 오히려 이제 평가 안 받으니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다운받아야겠다. 그러면 이걸 누르시면 되고요. 지난달 거에서 추가되고 이것도 안 나오죠. 제가 다시 한번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보시면 그 추가된 저널, 배제된 저널이 있고요. 옆에 걸 누르시면 1년 전에 비해서 어떤 저널들이 추가됐고 배제가 됐는지를 보실 수 있는데 숫자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1년 전 하면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2019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추가 배제된 저널들 리스트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역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내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이거요? 제가 이 온라인 강의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일단 SCI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보시는 게 바로 ESCI입니다. 아마 지금부터 내가 SCI급 전어를 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좀 집중을 가지고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ESCI가 사실 오픈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한 3, 4년부터 ESCI 저널리스트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CC 저널리스트가 있는데요. ESCI 저널리스트는 뭐냐면 현재 SCI는 아니고요. SCI 심사를 밟고 있는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저널들이 한 2년 정도 있다가 SCI로 이제 등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 샘플도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CCC는 뭐냐? 여러분 보시면 이 CCC에 보시면 제가 딱 되니까 커런트 컨텐츠, 에그리컬처 바이올로지, 두 번째 거 보시면 아트 앤 휴머니티, 클리니컬 메디슨 이렇게 분야가 나눠져 있죠. 이게 예전엔 6개였는데 이게 지금 9개 분야로 나눠졌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저널들이 예전에는 ESCI가 나오기 전에 얘네들이 SCI로 넘어가는 후보군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ESCI로 넘어가겠죠, 여기 있다가. 그래서 예를 들어 대학원생이다. 내가 SCI 내기는 좀 어렵지만 조금 더 좀 그거보다 좀 편한 쪽에 대한 저널을 타겟팅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자기 분야에 맞는 저널리스트를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그 수준이 높은 쪽으로 내야겠다 그러면 ESCI를 내시면 되고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물리학회지, 뭐 연세 메디컬 저널, 애트리 저널, 현재 우리나라 SCI에 등재되어 있는 저널들인데요. 이 저널들이 이쪽에 뜰 때가 있어요. 왜 뜨냐? 그 저널의 심사 기준이 무너졌거나 예를 들면 아티클 위주가 아니라 리뷰지를 너무 실었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위배될 때 워닝이 뜰 때 바로 이쪽에 뜹니다. 그래서 우리 저널이 멀쩡한데 왜 CCC에 떴지?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이 저널에 어떤 저널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체크하셔서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잘 리뷰하면 정상적으로 SCI 등재가 되고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면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물리학회지가 한번 자체 인형이 너무 높아서 탈락됐을 때도 바로 이 CCC에 뜬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면 또 다시 SCI로 복원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레퍼런스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하고서 제가 쉐어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레터를 한번 주의 있게 봐주십시오.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단순히 사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 저널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례들을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저널은 내용은 어떤 거냐면 2010년 8월 달에 현재 우리나라 대한당뇨병학회지가 그 당시 톰슨 로이터 클라리베이트에서 레터를 받습니다. 어떻게 받냐?
미안한데 니네 저널 피인용이 너무 낮아서 탈락이야 라고 해서 레터를 받아요. 그래서 요 당시 이제 편집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십니다. 근데 이 피인용이 낮은 거에 대한 어필이나 이런 것들을 절차를 여쭤보신 게 아니고 탈락했던 거를 기정사실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재도전을 하려고 하시는데 2년을 기다려야 되냐 3년을 기다려야 되냐 이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2년 3년에 대한 기준은 잘못된 거고요. 바로 트라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탈락 이유가 뭡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피인용이 낮대요. 그래서 동의하시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 자체적으로 관리를 많이 하는데 피인용이 낮다고 하니까 사실 납득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데 클라리베이트가 있으니까 맞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번 분석을 해보죠. 말씀드렸다시피 당뇨병학회는 ESCI 등재가 돼 있었고요. 그 ESCI 아까 등재되어 있는 저널들은 아까 말씀드린 SCI는 아니지만 SCI 심사를 거치는 저널들이에요. 그래서 그 주제 분야에 당뇨병학회 관련되는 저널 리스트를 쭉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를 봤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SCI를 임팩트 팩터 순으로 돌리면 주로 영국이나 미국 쪽 저널들이 다 들어갈 거예요. 우리나라나 이 아시아권 저널들이 거의 등재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SCI 기본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국가별 안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나라들의 당뇨병학회 저널들은 몇 종씩 들어가 있는지 보시면 일본은 6종이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국가별 안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상업적인 목적도 띄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분석이 돼 있구나. 그리고 그중에 경쟁되는 저널을 어차피 SCI의 임팩트 팩터는 없으니까 이제 스코퍼스, 그다음에 SJR, 인사이트 스코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 당뇨병학회가 다른 저널에 비해서 피인용이 낮다고 했는데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터를 작성을 해서 이거 한번 보내보시죠 라고 해서 이제 전달을 드린 거예요. 전달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다시 당뇨병학회에 대한 부분을 저널리스트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당뇨병학회 저널이고요. 제가 아까 2016년 8월 달에 레터를 보내드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클라리베이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통 그렇게 이메일 보내면 무슨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제가 내용은 어떻게 썼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 아까 제가 레터 보여드렸죠. 우리 피인형이 제일 높은데 왜 탈락이 됐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라고 레터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클라리베이트에 회신이 온 겁니다. 조금 기다려봐.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게. 그러고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서요. USCI 2017년 10월 말에 연락이 왔어요. 니네 SCI 등재됐어. 그래서 2016년 10월 달까지 ESCI 등재가 돼 있다가 2017년 11월 1일부로 SCI 등재가 됩니다. 여기 그 스토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보통 이 소급 적용이 되면 2년 내지 3년 정도 소급 적용이 되는데 당뇨병학회는 그 외부고 사이언스를 검색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냐 그러면 창간호부터 다 들어갔어요. 10년치가 다 들어갔어요. 보통 그런 경우가 없는데 그런 케이스가 발생이 됐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독특한 케이스가 발생이 됩니다. 2017년에 등재가 되면서 JCR이 2017년이 나오죠. 아까 JCR 혹시 들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SCI 등재가 되려면 3년 정도가 있어야 SCI에, 그러니까 JCR의 임팩트 팩터 산정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자마자 이렇게 JCR이 나오냐. 이제는 클라리베이트에서 ESCI에 있던 기준, 그 기간 연도까지 JCR 산정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SCI에 타겟팅을 할 때 SCI만 볼 게 아니라
특히 후보 저널을 검토할 때 ESCI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SCI 등재하시는데 보다 수월하게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되자마자 임팩트 팩터가 얼마나 나왔냐 보시면 3.71. 갈수록 조금 뚝뚝 떨어지고 있죠.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분비약계 쪽, 당뇨병이나 이 내분비약계 쪽에서는 이 저널이 제일 높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여전히 사실 당뇨병 학회가 메인 저널은 아니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저널 투고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화면으로 들어갈게요. 화면으로 들어가서 제가 아까 당뇨병 학회 보여드렸죠. 자, 그럼 여기서 SCI에 대한 저널리스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ESCI 말씀드렸습니다. CCC, 아까 ESCI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일단은 관련돼서 주제별로 카테고리의 당뇨병 학회를 찾았고요. 국가별로 있는 부분을 가지고 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지표들을 했는데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ESI입니다. Essential Science Indicator라고 해서 사실 이게 큰 의미는 없고요. 여기 있는 저널들 중에 상위 0.1% 또는 0.01%에 들어가는 아티클들이 보통 인용을 1000번 이상 받으면 노벨상 수상자의 후보군에 올라간다라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저널들이 아마 다른 저널들하고 오그랩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저널들이 ESCI 저널 대상군이냐 이렇게 보실 때 이런 저널들이 그러니까 SCI고 하고 중복도 되기도 하지만 또 SCI 내에서 최근 저널들은 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저널들 중에 조금 연차가 있는 저널들 그런 저널들 중에 인용 횟수가 예를 들어 1000번, 500번 이상 이렇게 되는 저널들은 뭐 노벨상 후보자에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ESCI는 그런 의미는 없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코퍼스 저널리스트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저널리스트가 있고요. 이거는 언제부터 있느냐? 2017년부터 있고요. 스코퍼스 저널은 매달 바뀌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두 번 비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아마 이게 11월 달이든 뭐 6월 달이든 뭐 이렇게 기간이 바뀔 때 저희가 바로 반영을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테고리별로도 보실 수가 있고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쭉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저널 타이틀도 보실 수도 있고요. 다운로드 받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운로드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드라인 저널. 그 매드라인 저널은 의학 쪽에서만 쓰시는 게 아니라 생명과학 분야 쪽에서 많이 쓰시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OAJ. 여러분들 이 온라인 오픈 액세스 관련해서 많이들 들으시죠? 아마 표준이 되는 저널이 DOAJ 저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이제 KCI 저널 리스트도 이것도 이제 매달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1월, 5월, 9월 아마 12월이나 11월 달에도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변경해서 반영을 할 거고요. 이것도 2016년부터 계속 저널 리스트가 업데이트하는 부분들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실 수가 있고요. EMBAS는 약학 분야, 또 의학 분야 쪽에서 생명공학 분야 쪽에서 많이 쓰시는 저널 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제가 여기서 가짜 저널 리스트 찾은 적 있죠, 피직스로. 근데 그 저널 리스트의 소스원을 어디서 볼 거냐, 여기서 빌 리스트를 보시면 돼요. 보시면 2020년 10월까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 이거 2016년 12월부터 업데이트 안 되는 거 아니냐, 저희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최신에 대한 리스트들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와스 오믹스 리스트는 2020년 4월. 아까 제가 김사라 교수 거 와스 리스트 보여드렸죠. 그 리스트들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 리스트를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JCR을 사실은 그 톰스 앤 클라리베이트에서 제공하는 JCR을 보셔도 되지만 이건 좀 다른 용도로 쓰십니다. 거기서는 저널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 저널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잠깐 들었는데 뭐 저널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 그 OA에 대한 거 뭐 이런 세세한 정보들 보실 때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주로 이제 분석용으로 보시는데요.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위 1%를 난 뽑고 싶다. 보시면 되고요. 10% 뽑겠다. 5% 뽑겠다. 아니야, 나는 한 30% 정도 선에서 뽑겠다. 그러면 여기 레시오라고 하는 부분을 넣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뽑으시면 되고요. 아시다시피 주제가 되게 많죠. 어쿠스틱 분야.
쭉 알러지 분야 하겠다 그러면 알러지 분야의 30% 선물만 이렇게 추려줍니다. SCI, SSC 둘로 나눠지죠. 근데 여기 아까 제가 NHCI가 왜 없냐? NHCI가 왜 없냐면요. 아트 앤 휴머니티 분야의 SCI가 그에 등재되는 것들은 논문이나 아티클들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연구에 카탈로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연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건 연구의 카탈로그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술 분야를 인용이나 피인용으로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트 쪽에 대한 부분들은 GACR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GACR 임팩트 팩터 산정 기준에서 빠져 있습니다. 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균관대학교의 동아시아 학술원에서 나오는 저널이 SSCI에 있다가 NHCI로 바뀌었던 것 중에 하나는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 중에 국내 뭐 민속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예술적 분야나 어떤 정신적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트 앤 휴머니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속박물관에서 나오는 저널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트 앤 휴머니티 분야에 있는데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GACR은 없다. 제가 지금 30%를 골라냈어요. 그러면 나는 전체 년도로 30%를 하시겠다. 그럼 여기 5를 누르시면 GACR이 아마 나와서부터 지금까지 전체 연도에 대한 30%를 뽑으실 수가 있고요. 가장 최근 연도에 대한 30%를 뽑겠다. 그러면 이렇게 뽑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색깔들이 나와 있죠. 그 블루 색깔, 뭐 그린, 이거 퍼플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어떤 색깔이냐 보시면 S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널의 퍼블리션 스피드, 얼마 만에 등재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아티클에 있는지, 그다음에 블루는 정보, 상세한 정보는 거의 다 있어요.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클릭하는 게 겁이 나는데 이것도 또 아마 쉐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쉐어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몇 개 저널, 당뇨병학회도 그렇고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언제부터 등재가 되어 있는지, 언제부터 나와 있는지 보시면 여기 CCC에 등재되어 있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널에 대한 기준을 100% 맞추는 저널들이 없어요. 간혹가다가 피인용 지표를 높이기 위해서 리비즈를 막 실른다든가 아티클들 숫자가 적다든가 아니면 탈락률에 대해서 자기들은 40%라고 했는데 뭐 정작 10%밖에 탈락이 안 된다든가 그런 케이스들이 발생될 때 CC에 뜹니다. 그래서 CC에 뜨는 저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저널들은 조만간에 이제 이렇게 수정을 해서 자신들이 SCI에 등재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보시면 저널 퍼블리션 타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널 어떤 분은 임팩트 팩터 높은 쪽으로 내시고 싶은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나는 빨리 내야 돼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OA 쪽으로 내야겠어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성격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MMIF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클래리베이트는 JIF라고 해서 저희도 있지만 저희도 레이시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주제가 다른 것들을 갖다가 같은 선상에 놓고서 표준화시킨 겁니다. 우리나라 연구재단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 추천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MMIF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내용을 갖다가 나는 출력해야겠다 그러면 상단에 프린트물에서 출력하시면 되고요. 여기 원문을 보시겠다 그러면 아티클을 누르시면 기관이 갖고 있는 원문하고 연동되기도 하고 OA 자원 같은 경우에는 OA로 연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이제 화면으로 돌아가서요. 제가 이게 실제로 시연해서 보여드리면 참 더 많은 걸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제가 하나 더 안 보여드린 게 있는데 그걸 더 보여드리고 적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 위에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클릭하니까 색깔이 변하죠. 노란색으로. 이거 뭐냐? 여러분들 다시 아까 화면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러공유. 제가 30%를 모아놨는데 이 저널에 대한 퍼블리션 타임은 얼마야? 이 저널의
임팩트 팩트는 얼마야. 이거 다 적으시고 다 출력해서 비교하시면 깝깝하잖아요. 그래서 저널 클릭한 다음에 아까 상단에 별표를 누르시면 이 저널들이 여기 쌓입니다. 관심 저널 관리. 쌓여요. 쌓이고 이 순서들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나는 이 저널을 앞에 놓고 볼래. 아니면 지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빠지죠. 여기서 이제 클릭하시면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이 저널들을 비교를 하시면 예, 5개의 저널에 대한 부분들을 굳이 출력해서 일일이 비교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한 테이블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JCR에 등재가 됐는지, SGL에 됐는지, SCI에 등재가 됐는지, CCC에 보시면 요거 한 저널만 들어가 있죠. 몰레큘러 캔서 리서치. 나머지는, 그러니까 나머지 저널, 2개 있네, 2개. 근데 왜 저희가 5개냐? 5개 정도는 비교하실 때 출력하기 딱 좋게, 새로 출력하면 딱 이 페이지에 나와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거 바로 비교 분석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OA 자원에 대한 부분들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액티브된 저널인지 아닌지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널 퍼블리션 타임입니다. 타임에 대한 부분도 요거는 8.3주, 요거는 17.8주. 빨리 내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내시는 게 맞겠죠? 아니다. 나는 임팩트 팩이 높은 쪽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여기 14.789, 여기 거의 비슷하네요. 근데 이렇게 테이블로, 자, 그래프 말고 테이블로 봐야겠다. 그럼 위에 show 데이터를 누르시면 바로 테이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 스코어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테이블로 봐야겠다. SJR. 여러분들 SJR하고 사이트 스코어도 어떻게 왜 두 가지를 만드냐 스코퍼스는 이런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사이트 스코어는 되게 늦게 나왔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이전에 SGR을 먼저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스코퍼스를 쓰는 구글 사용자들이 그 스코퍼스를 하다 보니까 JCR 임팩트 팩트처럼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JCR하고 좀 비교를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SGR. 근데 이제 향후에 이제 엘스비어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고 SGR도 있으니 우리도 만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사이트 스코어. 근데 왜 두 가지를 쓰냐? 사이트 스코어는 바로 스코퍼스, JCR이나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서요. 자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사이트 스코어를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사이트 스코어 밸류 저기 뭐라고 나왔나요? 예, 카테고리 하고 밑에 테이블하고 달라요. 아래 거는 JCR을 기준으로 비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CI랑 같이 비교를 해서 봐야겠다 그러면 SGI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런데 난 그거 없어. 난 스코포스만 가지고 할래라고 하면 이것만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두 가지를 다 써야 되느냐? 다 그 용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SJR, 그다음에 JCR 이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같이 봐야겠다 할 때는 SGR도 넣어 있는 걸 봐야 되겠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이거 내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어디다 넣냐? 관심 전화를 관리라는 걸에다 넣어서 여기서 비교를 했습니다. 이 비교는 이제 관심 전화 비교고요. 비교입니다. 그 다음에 전월 선택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월 선택 서비스.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작성을 하시는데 자신의 타이틀, 키워드, 초록 이렇게 넣고서 저는 이제 샘플을 돌릴게요. 샘플을 돌리면 관련돼서 내가 작성했던 아티클 초록하고 어떤 것들이 매칭이 되는지를 제가 추천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면 쓰실수록 얘가 똑똑해져요. 얘가 계속해서 학습을 하거든요. 보시면 전체 약 100건 정도를 추천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 별표가 되어 있는데 다 지울게요. 다 별표되어 있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5개만 나오거든요. 위에서 5개만 쭉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이 중에서 OA 자원으로 내겠다. 그러면 OA를 누르면 OA 자원 28건만 걸러집니다. 지금 밑에 OA. 근데 여러분들이 쓰실 때 OA를 내시는 건 아니니까 아직은 JCR을 해야겠다. 그럼 100개에서 99개로 줄었죠.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레이셔를 탑 100이 아니라 탑 40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클릭을 하면 줄었죠. 더 줄여볼게요. 탑 20 줄여볼게요. 그럼 45개로 줍니다. 이렇게 목표되는 치수들을 점점 좁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거 5개, 셋. 아까 저희가 전원 일일이 클릭해서 별표했던 거 기억하시죠? 얘는 그럴 필요 없이 내가 든 초록에서 5개 누른 다음에 그대로 비교하면 이렇게 5개가 쭉 나오고요. 전원 퍼블리션 타임 몇 주인지 나오죠. 빨리 내야겠다 그러면 13.5주. 그 다음에 임팩트 팩터 복잡합니다. 숫자로 보기엔 너무 복잡해요. 그래프로 보기엔 숫자로 봐야겠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최근에 이거 등재된 지 얼마 안 됐네요. 그죠? 이렇게. 온코진. 아까 제가 온코타깃인 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실 수 있고요. 자, 사이트 스코어. 그래프 한번 보시죠. 달라요, 그래프가. 그죠? 다르죠? 여러분들 이제 사이트 스코어가 뭐냐라고 하면, 요거는 JCR을 비교하기 위해서. 다시 테이블. 그래서 출력하시면 5개를 한 테이블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논문 교정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교정하는 업체 요거 맡기시면 $400 정도 받아요. 지금 현재 서비스. 그런데 이거보다 좀 못한 서비스는 한 $250 하는데 4주 걸리고요. 여러분들이 다 알려드립니다. 나는 캔서 분야 할 거고요. 상위 20%의 임팩트 팩터 얼마 이상 되는 거 할래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정보 다 받아다가 요거까지 만들지는 못하겠죠. 만들지 못하고 퍼미션 타임도 만들지 못할 것 같고요. 임팩트 팩터 당에 있는데 어떤 거 하고서 이제 그거에 대한 저널에 AMS 커프 따다가 길게 소설을 쫙 써서 보내드릴 겁니다. 만족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절반은 만족하시고 절반은 불만족하십니다. 왜냐면 절반은 거봐 내가 예측한 대로 나오네. 또 절반은 나랑 전혀 상관없는 거를 갖다 추천해주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하시면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관심전월 관리, 관심전월 비교, 전월 선택 서비스까지. 다음에 저희가 JCR까지 얘기했습니다. SJR 랭킹. 여러분들 아까 제가 SJR은 JCR 기준에서 비교한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상위 10% 뽑을 수 있고요. 주제별 뽑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레이셔에서 50% 뽑겠다 그러면 50% 뽑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스코어. 사이트 스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KCI 한번 볼까요? KCI. KCI도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죠. 카테고리에서 제가 지금 들어오신 분 중에 어떤 분들이 들어왔나? 간호학과 교수님 한 분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간호학 클릭을 해볼게요. 간호학 관련된 저널리스트들 27종 정도 뜹니다. 현재 KCI 등재되어 있는 것들. 여기서 조금 한 40% 정도 잡아볼게요. 지금 이렇게 저널리스트에 대한 부분 클릭을 해볼까요? 제가 이걸 또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간호행정학회지 SJR, 사이트 스코어, KCI, 아직은 SCI에는 등재가 안 돼 있네요. 그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가지 주제 분야 있고요. 관련되는 지표도 쭉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공유. 자, 제가 지금 JCR, SJR, 사이트 스코어, KCI 그다음에 이 저널리스트 쭉 설명드렸고요. 이것들 아까 별표 눌러주면 어디에 들어가고 비교, 전월 선택 서비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JCR 주제별 요약은 뭐냐? JCR 주제가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거기에 이제 평균 에버러지가 어떻게 되는지, 전월 숫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 미니멈 임팩트 팩터는 어떻게 되는지, 맥시멈 임팩트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간략한 소개 자료들이거든요. 이거는
그 개인이 필요하시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평가나 이런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겁니다. 이제 저널 정보 일괄 처리. 여러분들 그 사실 이것도 개인 사용자가 쓰시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죠. 자, 이제 보이시나요? 대한내분비학회지. 이게 작년에 SCI 등재했어요. 제가 그동안 한 8편 정도 SCI 학회지를 등재하는데 좀 서포트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재미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ESCI가 2010년 2월에 3,003종입니다. 2018년 1월에 7,171종. 예전에는 ESCI 등재되면 거의 대부분 SCI 갔는데 이게 많아지니까 요즘에는 이제 확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많이 늘어나진 않아서 한 7천, 제가 좀 더 볼게요. 기억을 못하는데 한 7,800종 되나? 그 정도 돼요. 아마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그래프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제가 아까 S2 저널에 그래프 비교 이거 왜 했냐? 내분비 학회지가 사실 당뇨병 학회지보다 더 규모가 컸던 학회지예요. 당뇨병 학회지가 SC에 딱 등재가 되면서 내분비 학회지에서 우리도 좀 하고 싶은데 좀 컨설팅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저 이거 잘 쓰는 거 되게 제 잡은 아니거든요. 근데 분석을 좀 해달라고 해서 한 달간 낑낑 고민하다가 실제로 작성한 건 한 2시간 걸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프가 다 저기 S 전화에서 가져온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근데 이 패턴이 있어서 비교 대상 전월은 어떻게 했는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컨설팅 어떻게 했냐. 결론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해봐야 임팩트 팩터 1점대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 들으셨어야 되는데 작년에 딱 올라가더니 1점대 됐어요. 1점대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 여러분들 SCI 등재 전월 내시면 뭐 처음부터 뭐 14, 20 이런 거 못 하시잖아요. 7 정도 내, 5 정도 냈다 떨어지면 3점대 가고 3점대 냈다 떨어지면 2점대, 2점대 떨어지면 1점대 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뇨병 학회지를 내분비 학회지가 규모도 컸고 국내에서 더 인정받던 저널이었는데 이거 지금 이거 뛰어넘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 저널들이 임팩트 팩터 올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아티클 안 받고 리뷰 좀 많이 받는다고. 그럼 아까 또 CCJ 또 뜨고 경고받고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했고 제가 의견을 드렸던 건데 이거 만드는 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S 저널을 가지고 이제 분석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S 저널 어떻게 쓰시느냐 이렇게 쓰시는데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아갈게요. 자, 그겁니다. 그걸 할 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 앞에 거 캡처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그 대학에서 교원 임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원 임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것도 좀 쉐어를 할게요. 근데 얘는 어떤 것만 필요하냐? 그 교원들, 그 지원자들한테 임팩트 팩터 붙이세요, 사이트 스코어 붙이세요, SJR 붙이세요라고 하면 거의 다 틀려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JCR 제일 빠른 게 2019죠. 바뀝니다, 바뀌어. 6월 달에 바뀌었다가 최근에 또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기준으로 잘 할지 모르고요. 또 그냥 임팩트 팩터 잘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가장 높은 거 옛날에 없었는데 옛날에 있을 때 높았던 거 이렇게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얘는 ISSN, PISSN, EISSN 두 개 다 있으면 두 개 쓰셔도 되고 없으면 하나만 쓰셔도 되고 그리고 연도, 타이틀은 필요 없습니다. 있으시면 이건 넣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넣은 거예요. 원래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성함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수험번호 아니면 뭐 4번 아니면 인식할 수 있는 번호만 넣으시면 됩니다. 얘만 있으면 돼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만 있으면 새로 공유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데이터를 인풋 파일
find 바탕화면에 발표 자료 데이터 테스트 핸들 요거 찍고요. 여기 제목 하고 등록 누릅니다. 등록이요. 확인. 그리고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거 한번 샘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넣으면 제가 아까 ISSN 또는 PISSN, EISSN 두 개 상관없고 연도만 넣으시면 돼요. 나이가 2013년에 넣는지 15년에 넣는지 그러면 그게 SCI 있는지 SCI E 있는지 리스트가 뜹니다. 뜨고요. 임팩트 팩터가 있으면 임팩트 팩터가 이렇게 쭉 붙어요. 여러분 이거 만약에 한번 수작업한다고 생각해보세요. JCR만 하다 이게 1000개씩 예전에 3만 개씩 됐었는데 성격들이 급하셔갖고 3만 개 도는 동안에 안 된다고 계속 누르면 이게 에러가 자꾸 와서 저희가 1000개씩 끊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요거를 또 한 번 상상 씌워야 되는데 보시면 어떻게 데이터가 뜨냐 이렇게 뜹니다. 그 JCR의 주제가 되게 많아요. 어떤 주제는 한 주제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 주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여러 개 주제가 있는 경우들을 여기서 보려면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전원정보 일괄 처리해서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JCR뿐만 아니고요. 다시 이것도 쉐어할게요. 네, 보시면 JCR 말고 기타 SJR, 사이드 스코어까지 한꺼번에 뽑으실 때는 이렇게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화면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정보 일괄 처리로 들어가세요. 보시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ISSM, PISS만 있으시면 되고요. 관련되는 정보들 그대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다시 한번 쭉 리뷰하겠습니다. 일단 저널 리스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저널, 피직스 해서 정상적인 저널, 가짜 저널 구분하는 거 말씀드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SCI 저널 리스트 매달 바뀌죠. 바뀌는데 최근 들어서 불규칙하게 바뀐다. 11월 10일 날 바뀌었어요. 9월 달, 10월 달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불규칙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ESCI, CCC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죠. 관련돼서 CCC가 어떤 의미인지 얘네들은 후보군이다. 그다음에 ESCI는 현재 심사 단계를 거치는 저널이다. 스코퍼스, 매드라인, 빌리스트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JCR. 아까 SCI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SCI에서 저널 리스트에서 특정 저널을 클릭해서 여기서 별표하시면 바로 아까처럼 그 담아넣기 기능으로 되는데요. 되는데 이제 저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SCI에서 30% 40% 정도 줄여 나가려면 JCR이나 여기서 찾으시는 게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30% 20% 줄여 나가는 부분을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저널 선택 서비스 여러분들 논문 쓰실 때 직접 키워드 앱스트랙 한 다음에 리커멘드 저널을 누르시면 저는 아까 샘플 눌러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JCR부터 시작해서 관련되는 저널 어디에 히팅되고 있는지가 다 보여주고요. 그거를 좁혀 나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 저널 관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표 클릭하셔갖고 여기 담아넣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이럴 겁니다. 아니 이거 나 혼자만 담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쓰는데 이거 내 저널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방통대학의 문제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여기서 로그아웃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로그아웃 하겠습니다. 로그아웃 하고 나서 여기 로그인을 하면요. 보시면 Create on Account라는 게 떠요. 클릭을 해볼게요. 자, 저는 지금 인증된 IP가 아닌데 여러분들은 이제 인증된 IP 여기 지금 IP 내에 인증이 돼 있으면 거기서만 요것들을 만드시고요. 어떻게 뜨냐면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 이런 거를 갖다 만드셔서 생성하시면 그 만드신 이메일로 이메일이 전송돼서 거기 동의하시면 그 다음에 생성이 됩니다.
100%다 되는 게 아니라 간혹 가다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 그걸 딜리트 해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셋업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만드시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자기가 관리하는 저널들, 관심 저널, 비교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든 하실 수가 있고요. 한번 등록하시면 웨브 어디서든 간에 프락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OA 저널에 대한 분석을 하시겠다. 그럼 OA 저널에 대한 분석도 아까 동일하게 ISSN, PISSN 있으면은 그게 OA인지 그 저작권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바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마 S 저널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로 다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여기 보시면 기관 정보가 있어요. 기관 정보에서 자 아까 JCR이 1년에 많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올해 연도 지금 최신 걸로 해야겠다 아니면 직전 연도 걸로 바꿔야겠다. 요거 표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하실 게 아니고 오직 기관 관리자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심의 생략 가능 저널, 심의 생략 가능 저널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관리자 선생님한테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